네. 이제 2015년이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뭐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꾸 암기하려 애쓰지 마세요. 이게 뭔가 하면 이 공부를 처음 뭐랄까요. 한동안 공부를 안 하셨죠. 대부분이. 그런 분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암기하려 애쓰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시험은 절대로 암기하는 시험 아닙니다. 뭔가 하면 자꾸 봐가지고 눈에 익어야 돼요, 그냥. 자, 보시고. 잠시 설명 드릴게요. 저는 이제 공시법 강의를 하고 있는 홍승한이라고 합니다. 자, 잘 부탁드리고요. 자, 보세요. 이제 26회 시험 이제 첫 수업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이 이제 1월 달이죠. 우리 수업이 보통 2달 정도 돌아가죠. 그럼 이제 1월, 2월 달 한 바퀴 돌아가고, 그 다음 이제 3월 달, 그 다음 이제 5월 달, 그 다음 7월 달, 그 다음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토요일인가요, 시험이? 예. 그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자, 지금 보는 책 있죠? 그 기본서가 1월, 2월 달 한 바퀴 돌아갈 거예요. 한 번. 그 다음 이제 3월, 4월 달에 또 한 번. 그 다음 이제 5월, 6월에 또 한 번. 이렇게. 그럼 기본서가 적어도 3번 돌아가요. 돌아가고. 그 다음 이제 7, 8월 달 여기는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객관식. 우리 시험은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객관식 시험은 정확히 몰라도 찍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찍을 때 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찍는 것도 이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7, 8월 달 객관식 문제. 그 다음 이제 9월 달은 한 달인데, 한 달은 이렇게 할 거예요. 매일 주 있죠. 매일마다 문제 시험 볼 거예요. 하루에 40문제씩. 그럼 이제 9월 달이 4주니까 시험을 이제 4번 더 보겠죠. 이렇게. 이렇게 문제 보세요. 뭔가 하면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책 내용이 보세요. 1월, 2월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요. 4번 보고, 그 다음 이제 9월 달에는 매주 시험 보니까 시험 한 번 보고 나면은 책 한 과목 다 커버가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적어도요, 동일한 내용을 10번씩은 보게 될 거예요. 10번. 그럼 똑같은 내용 10번 보고 나면 이제 지가 지겨워서 이제 기억이 되어야 한대요. 작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암기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또 하나 뭔가 하면 두 번째는 보세요.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월, 2월 달 수업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발 딱 듣고 나니까 왠지 자신감이 붙어요. 자, 3, 4월 달은 좀 쉬어야 되겠다. 힘들다. 3, 4월 또 쉽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에 또 와요. 그리고 2달하고 또 쉬자. 이렇게. 근데 의외로 그런 분도 꽤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일단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시험 붙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꾸준히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그게 이제 바탕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신 분들은 다 붙습니다. 시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때 있고 이제 문제가 누군가 하면 이분들이에요. 뭐 이제 한 7월 달쯤 오시는 분들. 우리 뒷집 사람이 그러는데 조금만 하면 된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문제지 지금 계신 분들은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1년간 이제 꾸준히 좀 공부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제 오늘 책 한 표 보세요. 보시면 그 제일 앞에 명칭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부동산 공시법이 이제 월요일마다 수업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자 보세요. 현재 이제 정식 명칭이 과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부동산 이렇게. 그다음 이제 공시. 그다음에 법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현재 보시면 법률 이게 이제 명칭인데 크게 3단어 나와 있죠. 그것 또한 미리 말씀드리면 작년 시험은 공시법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은 등기법 가지고 우리 시험 난이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수준이요. 법무사 시험 수준 문제가 나왔었어요. 작년에.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 시험은 공시법은 쉽게 나올 거예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올해는 쉽게 나올 거예요. 이게 매년 주기가 있어요. 한 해 어렵고 한 해 쉽고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그래서 올해 이제 쉬울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이제 자 잘라볼게요.
현재 이제 뭐랄까 단어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시 그리고 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자 우선 자, 부동산 나왔죠. 자, 부동산은 뭘까요? 나중에 이제 민법 공부하시면 나오죠. 토지와 그 정착물. 또 이제 정착물의 대표가 뭐다? 그게 이제 건물이 되겠지. 앞으로 이제 부동산 그러면 두 가지 대표가 이제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부동산 이렇게. 그다음 이제 공시 그래요. 보시면 요 이제 한자로 적어야죠. 이렇게 하죠. 자,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그래서 공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시.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련되는 공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라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와 등록 이렇게. 그럼 이제 보시면 요 이제 묶으면 이제 법이 돼야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토지를 등기한다. 그럼 이제 보세요. 토지를 등기하는 법 이게 이제 무슨 법일까요? 등기하는 거. 요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제 토지를 이제 등록해야죠. 자, 보세요. 토지를 등록한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이제 지금 명칭은 측량, 수로조사, 그다음에 및, 그다음 이제 지적에 관한 법 그래요. 줄여서 이제 지적법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정식 명칭입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 근데 이제 요 법률인데 요게 올 5월 6일 날 바뀌어요. 이름이 공간정보법 이렇게. 아직까지는 지적법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여기 첫 번째가 이제 토지 관한 두 개 법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건물을 등기해야죠. 자, 보세요. 그러면 건물을 등기하는 법 이게 뭐다? 요것도 똑같아요. 부동산 등기법. 현재 요 등기는 대상이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 둘 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두 번째는 건물을 등록해야죠. 또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서 자, 건물을 등록시킨다. 요거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건축물 대장? 그게 이제 여기에요. 그게 건물을 등록시킨 장부입니다. 그거는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시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세 번째가 건축법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공시법이 세 가지 이렇게요. 세 개인데 중요한 거. 요 건축법. 요거는 주로 건물을 지을 때 공적인 제한. 그게 이제 중요한 법이에요. 요거는 빼버렸어요. 빼서 요거는 글로 보냈어요. 부동산 공법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공시법 그러면 법률을 두 개 배울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지적법 이렇게. 이 두 개가 이제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럼 봐요. 지금 여기서 두 개 법률. 요거는 현재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공시라는 말 주말을 따져봐야죠. 다시 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토지를 을에게 팝니다.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죠. 이제 보세요. 그러면 갑이 자기의 토지를 을에게 팔았죠. 그럼 우리 갑을 뭐라 불러요? 매도인 그러죠? 자, 을은 매수인이죠. 문제 보세요. 근데 문제는 얘요. 얘는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돼야 한대요. 자, 보세요. 갑, 매도인 얘. 자기 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조금 부풀린다. 많이 부풀린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매수인은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아봐야 돼요. 그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얘요. 갑의 토지에 요 토지에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첫 번째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 이제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요 토지에 만약에 전세권자가 있으면 이 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전세권.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자, 또는 요 토지에 보세요. 여기 갑의 토지에 저당권이 있어요.
1억짜리 저당권이. 그러면 갑한테 매매대금 다 줘야 돼요? 아니죠. 그럼 이렇게 해야지. 갑한테. 자, 1억 원 갚아라.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매대금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이렇게. 또 여기서 이것도 중요해요. 저당권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예요.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사는 이유는 이 토지 사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럼 만약에 보세요. 지목이 전답인 토지를 사가지고 전답 건물 짓자 돼요 안 돼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 토지의 지목도 이제 알아봐야 돼요. 토지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 자, 또 이제 보세요. 이 토지 면적도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흔히 매매대금 어떻게 정해요? 매매대금. 그렇죠. 평당 가격 곱하기 면적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면적. 이것도 이제 거래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자, 또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가 병의 토지예요. 그러면 두 토지 사이의 경계 정확히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요. 알아봐야지. 그게 경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두 번째, 전세권이 있냐 없냐. 또 이제 저당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이걸 묶어서 앞으로 이렇게 불러요. 여기를 권리관계라 부를 거예요. 권리관계 이렇게. 또는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 궁금하더라. 이때는 요거 묶어서 이제 이걸 뭐라 부른다? 이제 토지의 표시라 부를 거예요. 토지의 표시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매수인이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권리관계, 두 번째가 이제 토지의 표시 부분 이렇게. 그럼 또 보세요. 얘가 이제 저 토지의 권리관계가 궁금하더라. 권리관계. 이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요게 이제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등기부.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부. 요 등기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자, 또 토지에 이제 토지 표시 궁금하더라. 이때는 어른이 이제 어떤 장부 볼까요? 요게 그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지적도나 임야도. 이렇게요. 그걸 묶어서 앞으로 지적공부라 부를 거예요. 지적공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등기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지적공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요게 지적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요 두 개 법률이 현재 부동산에 관해서 뭐 권리관계든 토지 표시든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묶어서 그래 이제 공시법이라 불러요. 또 하나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시법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법은 없고 요건 현재 그냥 공중사 시험 때 만드는 하나의 명칭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 명칭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이제 지적법 이렇게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등기법 문제가 이제 12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지적법 문제가 이제 12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24개죠? 그럼 나머지 이제 16문제가 뭐? 그게 세법. 그래서 이렇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공시법, 세법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공시법, 세법 묶어서 앞으로 한 지붕 세 가지로 그럴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우리 시험은 꽈락제도 있죠? 그럼 꽈락은 어떻게 정해요? 40점이죠? 그럼 공시법, 세법은 어떻게 해요? 묶어서 하는 거예요. 한 과목으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고 여기서 24개 나옵니다. 24개 나오고. 자, 보세요. 작년 시험은 지적법은 쉽게 나왔어요. 그나마. 등기가 이제 무지무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작년 시험은 요 등기법 시험 문제가 주로 법무사 시험 문제랑 공무원 시험 문제 갖다 놨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험 보신 분들의 한 60%가 공시법 꽈락이었어요. 작년에. 올해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어려웠기 때문에 한 해 또 쉽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24개 나오는데 지적법 12개 나옵니다 그랬죠? 이렇게 하세요. 시험 보러 가시면 지적법은 12개 다 맞으셔야 돼요. 서로 또 그게 말이 되냐? 이러는데 충분히 돼요.
왜냐면 이 지적법 파트는 법률이 양이 많지가 않아요. 간단한 법이에요. 그래서 지적법 파트는 앞으로 시험 나오는 부분들 그 위주로 자꾸 보시면 어차피 문제는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등기는 이제 어려워요. 12개 나오는데 등기는 아마 한 올해 시험은 그렇게 뭐 작년처럼 이상하게는 안 낼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서 한 8개 정도 맞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적법 다 맞고 등기법 이제 8개 맞으면 몇 개예요? 그럼 됐지. 20개 맞으면 몇 점이에요? 50점. 그럼 이제 세법 100개 맞으면 60 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면 지적이 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 지적법을 처음 공부하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실질은 법률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점. 등기는 많이 들어봤죠. 등기 많이 들어봐서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또 안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갑과 을이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불했어요.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자, 을, 이 사람 이제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 줬고 갑이 을에게 부동산 넘겨줬어요. 우리 토지에 또 건물에 살고 있어요. 자,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뭔가 이때는 이제 이렇게요. 지금 을이 갑에게 잔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을이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서 이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을은 소유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세요. 근데 등기는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했다 말하는데 반드시 등기 앞에는 뭐가 있다? 매매 계약이 있어요. 법률행위가. 근데 이게 민법 내용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등기법은 민법을 정확히 알아야 풀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 반대로 뒤집어서 등기법을 잘 해놓으면 민법이 편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 이게 지금 민법 내용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일단 초반에는 지적법 파트를 또 많이 보세요. 지적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 등기는 앞으로 이제 민법을 정확히 해놓으시면 민법 때문에 이제 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과목은 2가지 이렇게. 등기와 지적. 그리고 앞으로 수업은 지적법 파트를 먼저 수업을 해요. 3주 동안. 하고 나머지 5주가 이제 등기법입니다. 또 그리고 지적을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했죠. 이 등기는 언제나 등기는 사전에 민법이 나와야 돼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등기하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등기는 민법적 내용이 자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지적을 3주 하는 동안 민법을 열심히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들어가면 좀 편합니다. 민법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거 이제 그래서 일단 지적법 파트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거기 한번 펴보세요. 책. 이제 앞에 쭉 넘어가서 자, 여기 펴보세요. 그 본문 내용 바로 앞에. 본문 바로 앞에. 자, 총설 바로 앞장. 쭉 넘어가서 쭉쭉쭉 넘어가요. 빨리. 왜 또 못 찾아요 또. 갈 길이 멀어요. 자,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거기 보시면 목차가 쭉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 법학 과목은 목차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흔히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 법학 과목들은 흐름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흐름을 잡을 때 제일 좋은 게 목차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이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보시고 현재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정식 명칭이 측량, 수로조사, 그 다음에 및, 그 다음 이제 지적법 그래요. 지적에 관한 법. 이렇게. 요게 이제 정식 명칭이고, 요게 이제 올 5월달 이후로 바뀌어요. 거기 공간정보법 이렇게. 자, 이거 지금 이렇게 파가세요. 지금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1장.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법학책을 쓰면 언제나 1장은 총칙이에요. 총칙. 1장의 총칙. 그 세부목차 나중에 보시고 그 세부목차 다음에 있어요. 뒤에 쭉 넘어가서. 1장에 이제 총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고 우리 책은 이제 총설 파트를 되게 좀 길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총설 파트를 2개로 자를 거예요. 그래서 총설을 하나 총칙 보시고, 그럼 이제 총칙 파트는 흔히 이제 그게 들어와요. 뭐 법률의 역사, 그럼 법률의 이제 뭐 기본 이념, 또는 이제 법률에 나오는 용어 정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총칙 파트 여기는 나중에 가시면 그 제일 뒤에 용어 정의라고 나와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용어 정의라는 거 이렇게. 또 하나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보시면 책은 지금 2장에 지적 공부라고 돼 있죠. 여기 목차 보세요. 목차만 이렇게. 목차 보시고 펴놓으시고, 그래서 2장은 이제 지적 공부라 돼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더 자를게요. 잘라서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이제 2장 들어가면 총칙이 나오고 이 총칙을 잘라서 이렇게 할 거예요. 중간에 하나 더 집어넣을 거예요. 토지의 등록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토지에 등록한다. 그럼 또 하나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했죠. 좀 전에 자, 뭐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 자, 이런 걸 묶어서 앞으로 토지 표시라 부릅니다. 그랬죠? 그리고 토지 표시, 여기 올라간 장부가 지적 공부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토지 등록 파트에서는 이거 보셔야 돼요. 토지 표시. 저게 이제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하나. 앞으로 이제 토지 표시 그러면 6개 나올 거예요. 대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6가지.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예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기억하시고 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앞으로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합니다. 지번. 요 지번은 파트는 시험 보러 가시면 매년 나와요. 한 해 하나씩. 지번이 이제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목. 요 지목 파트는 뭐 보통 문제가 2문제에 나와요. 2개. 지적법 시험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지목은 여차하면요. 한 해 시험에 4개 나와요. 지목만 4문제. 이렇게 해요. 4개 나오면 일단 2문제는 거기 나올 거예요. 지적법에, 공시법에. 그리고 한 문제는 거기 나올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에. 매년 나와요. 하나씩. 또 그리고 중개업법이 있죠. 중개업법의 실무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목 파트는 이제 다른 과목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목. 그 다음 또 이제 경계와 면적. 요거는 보통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통 토지 등록 파트 여기가 보통 한 4개 정도 시험에 이제 출제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고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딴 데 보느라고 지금. 자, 여기 이제 토지 등록.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가시면 3장. 책에 나온 이제 지적 공부란 파트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처음 보는 단어는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처음 보는 단어는 자꾸 자르셔야 돼요. 보세요. 자, 지적 공부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 그럼 또 하나.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자, 혹시 아시는 거 뭐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던 지적 공부죠. 그리고 이 지적 공부는 앞으로 시험 나오면 그거 나와요. 이제 각종 장부에서 이제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이게 뭔지 보통 이제 2문제 나올 거예요.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냐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등록사항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시험은 그거 나올 수 있어요. 지적 공부의 공개와 관련되는 거. 지적 공부의 공개. 어떻게 이제 열람하거나 등록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작년 시험은 여기서 그거 나왔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가 2문제 나왔어요. 한 해. 근데 올해는 크게 비중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셔야 돼요. 지적 공부는 이제 등록 사항들 이렇게. 그럼 다시 보세요. 현재 이렇게 해서요. 2장 제목을 지금 토지에 등록 그랬죠. 3장을 이제 지적 공부 그랬죠. 그러면 2개를 묶으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시켰죠. 근데 보세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토지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 후에 토지의 표시 있죠. 지목이나 면적이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내 토지에 지목을 바꿨다. 토지를 분할한다.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4장에 나오는 토지 이동이라는 거예요.
책은 3장인데 이제 4장을 잘라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이제 토지 이동 이렇게. 자, 또 하나 보세요. 자, 토지 이동인데 문제. 토지 이동이란 말은 이동이란 말은 어디로 옮겼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내 토지가 저만큼 도망갔더라.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자가 옮길 이자가 아니고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변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토지 이동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이제 그럼 이제 보세요. 토지 이동이란 말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 보러 하시면 주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토지 이동 사유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 토지 이동의 종류 보시고, 요게 보통 시험 보러 하시면 한 3개쯤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자, 토지 이동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요. 종류가 이제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또 이제 해면성 말소, 또 하나가 이제 축적 변경 이런 것들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해요. 토지 이동 종류 이렇게. 이게 보통 한 3개쯤 나올 거예요. 여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토지 표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이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이 들어온 거예요. 지적 측량.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이제 지적 측량. 요 수업을 막 하잖아요. 그럼 막 짜증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측량 기술자냐? 막 이러는데. 자, 보세요. 혹시 이 중에요. 시험 붙고 나면은 지적 측량하고 살아야지 이런 분. 지적 측량하고 살아야지. 없죠. 그럼 어차피 그럼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지적 측량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들이 있죠. 그런 사항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뭔가 하면 뭐 지적 측량 대상,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또 뭐 지적 측량 절차. 요게 이제 주로 나와요. 또 하나 이제 하나 추가하면 또 하나가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는 게 있어요. 적부심사. 이렇게. 뭐 요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측량을 딱 했죠. 보세요. 토지동이란 말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고요. 이제 측량을 딱 했어요. 그럼 이제 그 후에 보세요. 그 후에. 자, 이제 그럼 측량을 왔으니까 내 토지의 지목이 뭐로 바뀌었다. 또는 면적이 얼마로 바뀌었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측량했으니까 알겠죠. 이제 그럼 알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지적 공부 내용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6장에 나오는 게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지적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적 정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자, 이게 지적 공부를 정리하자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지적 정리 절차. 지적 정리의 절차. 요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그 마지막에 뭐 벌칙은 뭐 큰 의미 없고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뭔가 하면 지적구 파트는 다 좋은 거 절대로요. 여기 있는 제목을 벗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이 지적구 파트는 1, 2월달 수업 들으시고 3, 4월 수업 듣고 나면 그 후로는 크게 들을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언제나. 그래서 보실 때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이 제목들이 있죠. 위주로 이제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초반에는 책을 한 번은 다 읽어야죠. 읽으시고 앞으로 이제 그 후로 보실 때는 그 과목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또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 위주로 보세요. 뭐 책을 똑같이 막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안 중요한 부분은 좀 넘어가시고 중요한 부분은 열심히 보고 이렇게. 그래서 좀 차이를 둬야 돼요.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셨고 앞으로 이제 시험은 주로 2장 토지 등록 요 파트.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지 이동 사유 물어보는 거. 여기. 요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 또 하나 이제 지적 정리 절차 이렇게. 그래서 한 요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토지 이동 정리 파트 이렇게 짜르세요. 짜르시고 이제 자, 그 다음 장 가보세요. 본문. 자, 딱 들어가서 그래서 목차를 자꾸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책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책을 딱 펴면 이제 2페이지죠.
여기 10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자, 보세요. 10페이지를 이제 열심히 읽었어요. 옆에 페이지 또 열심히 읽었어요. 이렇게 딱 넘어가려는데 뭐 봤지? 이렇게 되죠. 딱 넘어가려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아, 다시 봐야 되겠다. 또 봅니다. 이렇게. 또 보고 또 봤어요. 딱 넘어가려는데 뭐 봤지? 이런 경험 있어요? 이런 경험 있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위에 제목이 나오고 본문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제목이 나오고 본문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오늘 대부분의 분들이요. 제목을 안 봐요. 이 내용만 열심히 봐요. 중간만 그냥. 중간 내용만 열심히 보다 보면 나중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에 관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책 보실 때는 목차를 자꾸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느 부분, 1장인지 2장인지. 2장에서 지번에 관한 건지 지번에 관한 건지 자꾸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차를 철저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셨고. 자, 2페이지 가보세요. 자, 총설 2페이지. 딱 가면 1장. 자, 보세요. 법학책은 언제나 1장은 총칙이에요. 총칙. 총칙 또는 총설 그래요. 이렇게 있고, 자, 첫 번째 이제 또 하나. 언제나 이렇게 되세요. 책을 쓸 때 언제나 그 1번은 의예요. 의. 첫 번째에서 이제 지적의 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지적의 의. 이게 이제 지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지적. 한번 이제 찍어 보세요. 지자. 요 지자는 무슨 지자일까요? 땅지자. 그래서 이제 적자는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장부적자 그래요. 장부적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아까 이렇게 써요. 요 지적법은 토지를 등록시키는 게 지적법 그랬잖아요. 토지의 등록. 그래서 언제나 지적 그러면 토지가 나와야 돼요. 토지 이렇게.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적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토지에 관한 장부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보세요. 앞으로 이제 지적의 의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딱 세 단어 떠올리세요. 자, 보세요. 앞에서 목차. 2장의 제목을 제가 일부 잘라냈죠. 2장을 토지의 등록이라는 제목을 하나 달았죠. 3장을 지적 공부 그랬죠. 요거를 묶으세요. 한 문장으로. 요거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뭐예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요게 지적이에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세 단어 나와요. 이제 앞으로 지적 나오면 또 해주세요. 자, 토지를 이렇게. 토지를. 그 다음 이제 지적 공부에. 그 다음 등록하는 것. 요게 지적입니다. 또 이제 보세요. 자, 지적이 뭐냐.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여기다 해드리면 또 속으로 그래요. 뭐 그렇게 쉽냐. 알았어요. 이제 길게 늘려볼게. 자, 칠판 보세요. 지금 지적이라는 거 이렇게 써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주의하세요. 이제 지적이라는 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여기 보세요. 요 등록은 누가 할까요? 지적 공부에다가 그 토지의 지목이 뭐고 면적이 얼마고 이런 건 누가 적을까요? 이건 국가가 적어야지.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를 지적소관청에 부를 거예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지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게 이렇게 불려요. 지적소관청. 다음 시간에 나올 단어예요. 그럼 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키는데, 보세요. 자기 맘대로 막 적을 수는 없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킬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지켜야죠. 이렇게 해요.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지켜라. 한 단어로 거기를 법정 절차라고 부를 거예요. 법정 절차. 오케이. 또 하나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죠. 자, 그러면 토지에 뭘 등록해요? 그게 이제 나왔던 토지 표시지.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 표시.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리고 지적 공부에는요, 소유자를 적어줘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으면 의예요. 보세요. 자,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법정 절차에 따라 지적 공부에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자, 지적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하세요. 세 단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한 5줄 나와 있죠? 그게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자,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하나 더 추가. 등록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네 단어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거기서 의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적제도에 발생 학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대학교 교재 하나 나온 거지. 우리 생활 거리가 뭡니다. 그다음 이제 옆에서 3번에 이제 뭐 지적제도의 기능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 4번 보세요. 4번 지적의 3요소라 나와 있어요. 거기가 요거예요. 3요소가 토지의 지적 공부의 등록이에요. 요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3요소입니다. 다시 자, 지적의 의의가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요게 지적. 그리고 요 세 단어 여기가 이제 지적제도 3요소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토지 돼 있죠. 자, 토지가 뭐예요? 땅. 그럼 땅은 뭐예요? 아, 그럼 똑같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중요한 차이점. 토지죠. 토지인데 이렇게 지적구의 토지는 이렇게 뭔가 하면 바다 위의 모든 땅이 대상이에요. 바다 위의 모든 땅. 근데 하나 중요한 거. 그러면 지적법상 토지 여기는요. 하천이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하천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상으로는 하천도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 또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할 때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이렇게 하세요. 바다 위의 모든 땅. 중요한 거 하천은 포함 제외? 그거 이제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등록돼 있어요. 등록. 그 등록 한번 보실래요? 등록은 자, 등록이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요 등록은요. 자, 누가 한다고요? 지적 소관청이 그랬죠. 근데 주의하세요. 요거는 앞으로요. 원칙은 이렇게 해야 돼요.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지적공부 등록 원칙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하나 적어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문제는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지. 원래는 국장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소관청으로 이렇게 위임시켜 놓은 거예요.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고, 이걸 이제 누구에게 위임했다? 지적소관청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관계를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또 하나 이제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이렇게 해서요.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이제 지적공부다. 이렇게 명칭만.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해서 세 개. 자, 지적의 3요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지적의 의의가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요거예요. 하나 더. 요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이걸 누구에게 위임했다?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관계를 이제 확인해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 가시면 이제 큰 2번에 지적의 분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두 번째. 무슨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 지적의 분류는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적법에 쓰이는 기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용어니까 이제 정확히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있죠. 역사적 발전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지적 제도가 이제 어떤 과정으로 발전하는가 그 소리입니다. 보세요. 좀 전에 했어요. 자,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자, 근데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랬죠? 그럼 보세요. 국가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왜 시켰을까요? 지적 공부로 뭐 하려고? 그치, 세금 거두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눠져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세지적 그래요. 세지적. 그리고 또 보세요. 자, 다 똑같아요.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적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이제 지적 공부로 뭐 하려고? 세금 거두려고.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쭉 흘렀어요.
18세기, 19세기 근대화가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근대화 시절에 이제 국가가 국민들한테 세금 내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내고 막 또 대들죠. 네가 해준 게 뭐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세금 거들라고 지적세를 뒀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호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살짝 바꿔야지. 그럼 국가가 지적세를 둔 이유가 뭐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법지적이라는 거예요. 법지적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렇게 하죠. 한 1950년대 이후에 새롭게 나와요. 어떻게 지적제도라는 게 세금과 법 하나만 추구하냐.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그게 이제 다목적 시적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발전합니다. 보시고 이제 기억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해서요. 역사적 발전 과정은 처음에 이제 세금 걷습니다 그랬죠? 근데 또 한번 보세요. 저 앞에서 우리 흔히 말하던 앞으로 이제 토지 표시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예요. 그럼 봐요. 세지적. 그러면 자, 세금 거둘 때는 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지. 뭐 따라 세금 걷자? 면적 따라서 이렇게. 요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면적 중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지적은 면적 중심이다. 이렇게. 또 이제 자, 그다음 넘어서 법지적 그랬어요. 자, 법지적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해야죠. 그럼 또 봐요. 그러면 법지적 제도 하에서는 저 표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지. 거기는 경계 중심이에요. 경계.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접한 토지예요.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예요. 그럼 갑과 을의 소유권을 정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정해져야 돼요? 그렇지. 경계가 나와야지. 경계가 정해지면 경계 때문에 여기는 갑 거, 을 거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지적은 이제 경계 중심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좀 달라요. 포인트가. 그럼 이제 다목적. 이 다목적은 이렇게 하세요.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이게 다목적식입니다. 그리고 이 다목적은 아직 세부사항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명심하게 하세요. 명칭, 뭐 종합지적, 통합지적, 유사지적 뭐 이런 말 쭉 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3단계 발전하고 자, 발전 과정만 쭉 체크해 놓으세요. 첫 번째 이제 발전 과정.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는 경계 표시 방법.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다. 요거는 뭔가 하면 토지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 소리입니다. 다시 두 가지. 여기는 이제 도해 지적이라는 게 있고 이제 좌표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해 지적, 좌표 지적. 자, 보세요. 자, 말 그대로예요. 토지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 말이죠. 보세요. 갑의 토지라 토지죠. 경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죠. 이게 뭐다? 이게 도해 지적. 그림으로 풀어놨다. 그럼 또 이제 좌표 지적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해요. 경계죠. 경계는 이렇게 합니다. 갑의 토지 이렇게 경계점을 싹 찍어서 여기를 측량을 해요. 그래서 요즘들에 좌표를 새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표로 나타낸다. 이게 좌표 지적. 명칭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자, 이 도해 지적. 도해 지적이 이제 우리 앞으로 흔히 보게 될 여기예요. 지적도 임마도 도면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도해 지적의 장점은 뭘까요? 그렇지. 딱 보니까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장점은 이제 시각적 파악이 용이하다. 이렇게. 경계 파악이 용이하다. 근데 문제. 도해 지적의 단점은 뭐다? 자, 봐요. 제 토지가 이 교실만한 크기예요. 그러면 교실과 똑같은 크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거리를 줄여야죠. 그게 축척이죠. 자, 다시. 그럼 봐요. 축척이요. 500분의 1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또 글러야죠. 500분의 1로 줄였다. 그 의미가 없고. 자, 보세요. 500분의 1이죠? 요 말이 이게 돼요. 뭔가 보면 요거는 지도의 1cm는 실제로 500cm예요. 몇 미터? 5m예요. 그럼 봐요.
500분의 1 이 말은 실제로 5m가 지도에 얼마다? 1cm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정밀도가 가장 좋은 도면이에요. 근데 봐요. 축척이 그러면 6000분의 1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지도의 1cm는 6000cm. 몇 미터? 60m. 이 말이에요. 6000분의 1은 60m가 지도에 얼마다? 1cm. 그럼 이제 봐요. 학교 운동장이 120m예요. 학교 운동장이 120m. 그럼 거기를 6000mm로 딱 그리면 운동장 한 변은 몇 cm로 그래요? 2cm예요. 운동장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요만하게. 그럼 문제는 이제 도해 지적은 실제 토지를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줄일 수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다죠. 그럼 이제 도해 지적의 단점은 뭐다?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밀도 어떻게 올릴까?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게 이제 좌표 지적. 앞으로는 이렇게 해요. 요 점들이 경계점, 여기 노란 점, 요걸 좌표를 구해서 좌표 가지고 수학적 계산합니다. 그러면 좌표 지적은 이제 장점이 뭐다? 정확하겠지. 믿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단점은? 측량새로 다 하니까 돈 많이 들겠지. 자, 또 언제 봐요. 이제 이 경계점에 이상한 막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도해 지적, 좌표 지적 두 개 장단점 비교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예요. 등록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이제 두 가지. 여기는 이제 2차원 지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3차원 지적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2차원. 2차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평면 지적, 수평 지적 그래요. 토지를 평면화시켰다 이렇게. 2차원 지적. 근데 이제 3차원은 이제 평면에 높이가 들어와야죠. 이렇게. 공간. 여기요. 입체 지적, 공간 지적. 그럼 이제 봐요. 자, 도면이 있죠. 지적도 임하도. 도면은 토지를 평면화시켰죠. 요게 뭐다? 요게 이제 2차원 지적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높이를 나타내보자. 그게 뭐다? 이제 3차원 지적. 동의어. 공간 지적, 입체 지적.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등록 의무에 따라서. 등록의 의무가 있냐 없냐. 다시 두 가지. 여기는 잘라서 이제 소극적 지적이 있고 이제 적극적 지적이 있다. 이렇게요. 소극적. 이 말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국가가 억지로 해주더라. 이게 소극적. 적극적은 국가가 이제 공권력으로서 강제로 통하다. 이게 적극적. 이렇게. 아까 우리 한번 했죠. 다시. 자, 지적의 의.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근데 이 등록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이 등록은 원래는 국가 역할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다? 이제 적극적. 이렇게. 그래서 용어 정의 한번 쭉 보시고, 자, 하나 더 체크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역사적 발전 과정.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취할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법지적 그럴 거예요. 이렇게. 개인의 소유권 보호 목적입니다. 이거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그럼 또 보세요, 이제. 그러면 경계 표시 방법. 도해지적, 좌표지적. 우리나라 원칙은 뭘까요? 원칙은 이게 원칙이에요. 도면이. 그래서 이제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주 나올 건데 이렇게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따로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그래서 좌표 지적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등록 차원. 우리나라는 2차원, 3차원 뭘까요? 아직까지는 도면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2차원 지역이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등록 의무. 소극, 적극 뭐다? 여기 적극적. 그래서 이 등록은 누구 역할이다? 국가 역할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 우리나라 취하는 방식들 용어만 쭉 보고 가세요. 이렇게. 용어 정의.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 지적의 분류는 뭐 시험에 나온다. 뭐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용어 정의 쭉 확인하세요.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가시면 이제, 자, 6페이지, 그 큰 3번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표가 있죠. 자, 그 표는 별표. 별표인데, 그거는 이번 달은 안 볼 거예요. 우리가 등기법을 알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표는. 이번 달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옆에 가서, 자, 7페이지, 제2절, 이제 법률에 총칙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자,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법률은 이거예요. 측량, 수로사 및 지적. 요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이렇게. 명칭이고, 요게 이제 올 5월 달부터 바뀌어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법률 내용은 안 바뀌어요. 법률 명칭만 바뀐 명칭만 이렇게. 보시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제일 끝에 법의 입법 목적 돼 있죠? 자, 그건 체크하세요. 이제 세 번째인데 이렇게 할게요. 세 번째. 입법 목적. 여기가 이제 법률 1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책에는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요게 이제, 요게요. 2008년까지는, 2009년, 법률이 3개 있었어요.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법. 법률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봐요. 측량법이나 수로조사법이나 지적법이나, 요게, 요 3개가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토지를 측량하자. 같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알아요? 4대항 사업? 그거 하려고 묶어버렸어요. 법 3개를 한 개로.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측량, 수로사 및 지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역사가 그거예요. 그럼 봐요. 여기서 자, 측량법, 수로사법, 지적법. 요 3개는 똑같은 목적을 추구합니다. 뭘까요? 토지를 측량하자. 그거겠지. 그래서 이제 보시고, 보세요. 그래서 입법 목적. 법률을 두게 된 이유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측량의 기준과 이제 절차를 정하고, 이렇게. 측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측량을 하고 나면 일정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이제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 관리를 해야지. 등록 관리를 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3가지예요. 그럼 이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 그럼 또 하나 이제 두 번째가 해상교통의 안전이에요. 해상교통의 안전. 그럼 이제 마지막이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 요게 이제 법률의 목적입니다. 자, 다시 짚어 보세요. 첫 번째,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두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목적 중에서도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3가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그럼 해상교통의 안전, 또 하나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 3개가 이제 궁극적 목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보세요. 여기 궁극적 목적에서 지금 보시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들어왔죠. 또 하나 이제 국민의 소유권 보호 들어왔죠. 이 두 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근데 요거는 좀 생소하죠. 해상교통. 요게 들어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수로조사. 요게 이제 바다를 측량해서 해도를 그리자 그 말입니다. 근데 얘는 지적구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지적 관련이 없지. 요건 빼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5가지인데 보셨고. 근데 이거 책에 보시니까 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8페이지 한 가보세요. 8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박스에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뭐 측량의 기준과 절차 정하고, 두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 작성 관리가 돼야죠. 그리고 똑같은 말이 지금 2개 들어가 있죠. 하나는 빼버리세요, 그냥. 빼버리시고.
그 옆에 가서 이제 자, 목적에서 다시 이제 목 자르세요.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효율적인 토지 관리, 그게 중요합니다. 그 박스에서 옆에 오른쪽에 효율적 토지 관리 그거 하나. 그리고 밑에 부분에서 이제 토지 소유권의 보호 이렇게.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그래서 기억하세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하나. 두 번째,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리고 이제 칠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최근에 시험이 그때 나왔어요. 18회 시험 때. 자, 칠판 보세요. 여기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해요.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 3, 4, 5 적었어요. 근데 여기를 살짝 바꿔요. 국토의 효율적 개발. 그러면 몇 번? 3번. 근데 뭐예요? 그러면 관리랑 개발이 틀려요? 틀리지. 뭔가 하면 지적법은요. 지적법은 토지의 상태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상태를 알려주면 뭐 도시개발법, 국토법에서 여기를 개발하자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반드시 효율적 관리라는 거 주의하세요. 자, 또 하나 보세요. 또 한 번. 자, 다시 똑같이 얘기해요.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 3, 5 적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싹 지워요. 싹 지우고 이렇게 나와요. 공공복리 증진. 그럼 몇 번? 근데 봐. 자, 근데 공공복리 증진 좋은 말 아니? 근데 왜 정답이에요? 에? 그치?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법률 1조에 규정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말 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럼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궁극적 목적에서 특히 두 개 기억하세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그럼 또 하나 이제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입법 목적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하겠습니다.